네, 안녕하십니까. 더 카메라 스쿨에서 동영상의 제작 편집을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성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초보자를 위한 촬영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2강이 어떻게 보면 촬영을 위해서 촬영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기본 지식을 배웠다 하면요. 3강부터는 초보자를 위한 촬영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들.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요. 안정적인 촬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들고 찍는 게 좋아서 찍는 거는 초보자인데 그 들고 찍는 것에서 조금 더 멋진 그림,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을 찾고자 하는 거, 여기부터가 이제 중프로로 가는 입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걸 보고 카메라 삼각대라고 하죠. 하지만 조금 배운 사람들은 트라이포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프로의 단계에, 준프로의 단계에 접하셨기 때문에 카메라 삼각대라는 단어보다는 트라이포트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기로 합니다. 자, 트라이포트가 있고요. 트라이포트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이 발 세 개가 땅바닥에 딱 닿고 수평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두 손을 띄워도 전혀 미동이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트라이포트라는 기능을 트라이포트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트라이포트가 있고요. 자,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면 너무 덜덜거리고 흔들리니까 자, 이러한 그립 장치가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그립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출 의도상 흔들림이 필요한 핸드헬드 외에, 자, 핸드헬드가 뭐냐면 들고 찍는 거예요.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핸드헬드입니다. 자, 연출 의도상 흔들림이 필요한 핸드헬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영화 뭐가 있을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죠. 자, 전쟁 씬에서 보면 주인공이 총을 들고 적진으로 향해서 뛰어가고 포탄이 막 터집니다. 자, 카메라 감독이 쫓아가죠. 핸드헬드로 쫓아갑니다. 왜? 좀 더 박진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쓰기도 하죠. 또 더 긴장감과 뭐 액션을 주기 위해서 폭탄이 옆에서 터지면 거기서 터지는 흙이 카메라 렌즈에 탁 튀는 듯한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연출 의도상 핸드헬드가 필요한 경우고요. 그 외에는 안정적인 촬영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촬영은 보는 이, 즉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안성, 뭐 가독성, 전달성을 가지기에 하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도구들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촬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얘가 좀 제대로 찍었구나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를 탈출을 하시려면 일단은 가장 편하게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찍는 거 말고요.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써보시고 그것을 편집에 대응해 보시면 이게 정말 답이고 이게 정말 갑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촬영 자세인데요. 좋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요. 가능하면 삼각대, 트라이포트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트라이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만 자, 이거보다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비싼 거는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싼 거는 뭐 몇만 원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 20만 원대 정도면 사실 수 있는데요. 자, 20만 원대. 어떻게 보면 우리 초보자들에게 좀 비싼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삼각대가 트라이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안정적으로 큰 발이 딱 뻗쳐줘야지 안 그렇게 되면은 흔들흔들하고 또 비싼 카메라 올려놨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 다리가 너무 약해서 바람에 의해서 더욱더 비싼 카메라를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좀 안정적인 트라이포트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뭐 사용하시는 것이 뭐 가장 좋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의 너비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워킹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자, 이렇게 서 있으면 흔들흔들 하겠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열중 시옷 자세로 카메라를 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나열한 거 1, 2, 3, 4, 5, 6가지가 있죠. 7가지인가요?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직접 해보시면은
이래서 촬영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 있겠지만 실행하는 것도 역시 백문이 불여 일견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촬영 자세가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거 또한 저와 함께 배우시는 과정에 일취월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른손으로 캠코더를 잡은 후 끈을 조여서 캠코더와 손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합니다. 자, 뭐 왼손을 쓰시는 분은 뭐 이와 반대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오른손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그립감이라고 하거든요. 잡는 거를. 자, 카메라를 캠코더를 우리가 손으로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물론 핸드헬드를 할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 끈으로 꽉 조여주면 내 손과 카메라가 일체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끈을 조여서 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끈을 조여달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시킨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그림에 보였던 그 카메라인데요. 자, 여기 보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립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끈을 꽉 조이면 아무래도 이게 헐렁헐렁한 것보다 내가 일체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이거 가뜩이나 무거운데 이게 한 3kg 되거든요. 흔들흔들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시킨다.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 자, 밀착을 하고 자, 나머지 한 손으로 받친다면 자, 요 뷰어창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받친다면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몸을 의지한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흔들려야지만이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즉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내 팔만 흔들어도 그냥 덜렁덜렁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몸에 밀착을 시킨다면 내 몸이 안정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시킨다는 것. 자,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 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카메라를 사용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 카메라가 줌이 예를 들어서 14배가 들어가는데 줌을 쭉 당겨서 저기 보이는 뭐 어떤 우리가 뭐 깃봉이라고 합시다. 네, 태극기가 걸려있는 깃봉을 하나 줌을 쫙 당겨서 찍었는데 자, 손으로 들고 있으면 어때요? 자, 여기서는 줌을 안 당긴 상태에서는 내가 1cm 흔들리면 사물이 1cm가 흔들리겠지만 줌을 최대한 뭐 14배를 간 상태에서 내가 1cm만 흔들어도 이 깃봉은 이 프레임, 즉 내 화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불안정한 화면이 되고 사람이 아무리 들고 있다 하더라도 덜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라이포드에 올려놓고 줌을 당기고 내가 두 손을 열중샷 해도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촬영이 줌을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라이포드는 줌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정적인 촬영을 하는데 가장 큰 도우미가 되는 거죠. 자, 양팔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시키고 틸팅과 패닝 시 기본 자세에서 허리만을 상하좌우 돌려서 촬영합니다. 자, 뭐냐면 자, 이런 그 중요 단어들 또 전문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꺼낼 수밖에 배우기 전에 꺼낼 수밖에 없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틸팅은 뭐냐면 상하예요. 상하. 틸 다운, 틸 업입니다. 카메라를 갖다가. 자, 패닝은 뭐냐면 좌우예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시 기본 자세에서 허리만을 자, 상하 좌우를 돌리는데 자,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내 몸이 막 돌아가요. 자, 그러면 돌리는 동안에 제 발걸음이 쿵쿵쿵 되겠죠? 그러면 쿵쿵쿵의 이 전달이 카메라로 전달이 됩니다. 껐떡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화면이 안 나와요. 즉 가급적인 워킹을 하지 마시고 허리만을 돌립니다. 자, 허리만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쿵쿵쿵 걸을 때 그 전달만큼은 진동이 없죠. 자, 이렇게 상하 좌우 펜 틸트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화면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자, 빛을 등지고 순간 촬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역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기도 하는데요. 자, 햇빛이
맞은편에서 이 피사체에 쏘이고 있는 거랑 등 뒤에서 쏘이고 있는 거랑은 광이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제 등 뒤에, 즉 촬영자 카메라맨 뒤에 햇빛이 있으면 찍는 사람은 햇빛을 보게 되겠죠.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각도를 틀어주기만 한다면, 특히 야외 촬영 시 실내에서 고가의 어떤 조명 장치를 이용해서 찍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이쁜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등지고 찍으면 역광이 돼가지고 그 찍는 사람, 즉 피사체의 얼굴에 그늘이 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쁜 그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등지고, 즉 빛을 이용해서 조명 장치를 쓰라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그 트라이포드 외에 그림이 하나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란 거에 물방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평계예요. 자, 트라이포드에는 다 이런 수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밑에 헤드, 자 이게 헤드인데요. 헤드 밑부분을 잡고 위에를 잡고 풀어주면은 유격이 생겨서 얼마든지 고정 장치가 풀리는데요. 이 수평에 이 물방울 안에 이 원 안에 물방울이 오게끔 하는 거, 이것을 수평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ENG 카메라 굉장히 크죠. 방송국에서는 ENG 카메라 드는 카메라 감독이 있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시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도 크고 다리도 커요.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어시가 카메라하고 다리를 들고선 쫓아가죠. 쫓아가서 세팅을 딱 해주고, 세팅할 때 가장 먼저 해주는 것, 트라이포드를 뻗치고 수평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감독이 와서 잘했군 하고 이제 찍게 되는 것이죠. 이 어시가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방송에 있는 카메라는 우리가 수평이 흔들리는 불안정인 화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자세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찍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촬영 자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촬영 자세에 따른 예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기 전까지 진짜로 아마추어일 때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과 최소한 이 3강까지 들었을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수를 했을 때 찍어놓은 영상하고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가상을 해서 나쁜 예, 좋은 예, 다시 말해서 저한테 배우기 전, 배운 후 3강까지예요. 물론 끝강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이라도 배웠을 때와 안 배웠을 때의 차이점을 가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쁜 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예 스타트. 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좌우를 훑고 있죠. 자, 줌을 당겼습니다. 이제 어딘지 나타냈고요. 다시 줌을 풀고요. 자, 이거는 나무를 찍습니다. 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죠. 네, 다음은 같은 환경, 같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벚꽃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찍었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같이 걸어서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그 한 카메라의 원테이크에 여러 가지를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이것은 끊어치기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안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앞선 나쁜 예와 좋은 예 두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좋은 예에다가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음은 한 30% 정도 살려주시고 준비해온 mp3 배경음악을 이렇게 넣는다면 조금 더 프로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영상 잘 보셨죠? 물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가장 다른 점 어떤 게 있냐면요.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들 뭐 등산 가서 어디 바위에 올라가서 경치 요즘 뭐 또 벚꽃 많이 피고 뭐 진달래 많이 피죠. 보통들 다 어떻게 찍으시냐면 카메라를 들고
좌우로 흔들하고 막 정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내가 보는 내 시각이기 때문에 내 눈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이 본다는 생각을 전혀 무시를 했을 때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 저기 진달래 핀다 여기도 있고 아이고 여기 꽃이 피었네 다시 들고 여보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추억 영상만큼은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값진 영상이 되겠지만 보는 이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단락을 찍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편집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좋은 예라고 보여준 것들 기종은 똑같은 거고 배경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5초 찍고 이쪽에서 5초 찍고 사이즈 다르게 해서 줌 들어가서 5초 찍고 줌 빼서 풀샷으로 5초 찍고 이런 것들을 달락 편집을 해서 에러컷을 날리고 편집을 한다면 훨씬 그 프로다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에 금상첨화로 하나 더 활용정점을 찍는다면 자 배경음악을 한 번 더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뭐 다큐 못지않은 그런 영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한 거 촬영 자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좀 찍어달라. 그 다음에 인점 아웃점 시작 뭐 1, 2초 특히 끝점 한 1, 2, 3초는 꼭 유지해 주시고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을 찍었는데 아이고 다 찍었다 하면은 나중에 요게 정지 영상이 필요한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재촬영을 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것도 힘들으니와 가서 그날의 그 날씨와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화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찍을 때 우리가 실수 없도록 촬영 자세를 잘 잡으셔서 안정적인 영상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1인 미디어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내가 촬영자가 되고 내가 연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자와 연출자의 고려 상황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글로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 우리 일상에 보면 아파가지고 이제 막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하시고 약 잘 먹으시고 삼시세끼 잘 먹으세요. 자,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자, 그런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촬영 장소의 빛과 소리를 고려해서 충분히 찍으시길 바랍니다. 촬영 장소에 있는 햇빛, 거기 있는 배경음 어떻게 보면 오디오라고 하는 부분, 현장음이 굉장히 또 강조되는 영상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촬영할 부분이 전체의 어떤 부분인지를 항상 고민을 하세요. 내가 찍는 게 이게 인트로가 될지 끝부분 아우트로가 될지 진짜 클라이막스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거는 분량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옛날에는 테이프이다 필름이다 해가지고 에러가 나오면은 그 필름값 뭐 테이프 값이 더 뭐 증가가 되고 이랬는데요. 지금 메모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또 찍어 놓으시면 그만큼 그 혹시나 하고 찍어 놓은 것에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을 촬영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는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는 쭉 돌린 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해서 보고 올렸던 게 아마추어라면 이제는 우린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고려해서 자, 두 번째랑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편집을 내가 이걸 인트로 할지 아우트로 할지 뭐 클라이막스 할지 편집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잡았으면 조금 있다가 줌 들어가서 작은 그림 잡고 뭐 땡긴 그림 잡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렸으면 떨어진 아이스크림 한 5초 잡아두고 물론 편집할 때 2초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5초 이렇게 잡아두면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아주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항상 카메라의 눈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이 카메라는 내 눈을 대신해서 찍는 거거든요. 이 렌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찍고자 하는 그런 그림 카메라의 눈으로 항상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앵글과 사이즈의 움직임 그리고 출연자의 동선을 고려할 것. 어떤 얘기냐면요. 앵글이라는 거 아까 우리 스마트폰 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에서 쳐다보면 로우 앵글, 수평에서 쳐다보면 뭐 수평 앵글, 뭐 위에서 쳐다보면 뭐 하이 앵글이 되겠죠. 그런 앵글. 또 사이즈는 뭐냐면
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죠. 자, 선생님 얼굴만 당겨서 화면에 담습니다. 그것은 줌샷이라고 하죠. 줌. 예, 줌샷이라고 하고 또 바스트샷이라고 하죠. 예, 바스트샷. 그 다음에 쭉 나와서 학생들 뒤통수랑 다 나오게 교실 전경이 나와요. 풀로 쭉 뺀 거잖아요. 그것을 풀샷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 강의 뒷부분에 다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미리 대충이라도 알아듣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즈와 앵글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찍어 놓습니다. 자, 우리가 원테이크 방식이라고 하죠. 카메라를 녹화 버튼을 스타트 딱 하고선 얘 갖다가 당겨서 위아래 찍고 다시 이렇게 정신없이 찍다 보면요. 컷 편집에 있어서 자꾸 움직이는 화면이 무빙 화면밖에 없어가지고 정지해서 어떤 화면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제가 예시 영상으로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벚꽃을 쭉 고정을 해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체육공원 공원 이름 쭉 찍어 놓고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공원에서 벚꽃이 피고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 길이 있구나 자전거 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대로 찍다 보면 그 나쁜 예처럼 아예 원테이크로 찍다 보면 나쁜 예처럼 계속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의 동선 고려해서 앵글과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찍어둬서 정기적금 쌓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 그림을 쓰려고 찍었는데 내가 이렇게 찍어놓은 게 더 이쁘네 하고 이거 버리고 이거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이즈의 소스를 가지고 있어 놓으면 그만큼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능하면 카메라의 위치를 고려해서 찍는 거 이것도 뭐 해당이 되겠죠. 또 카메라의 위치가 이건 뭐 앵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래에서 찍을지 뭐 수평에서 찍을지 저 멀리서 찍을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서는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거는 내 모습을 찍고 또 타인의 모습을 찍고 어떤 현상을 찍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말 또한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손짓발짓을 한다면 전달성에 굉장히 모호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흔히 접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인간극장 있죠. 저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뭐 동행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VJ가 그 인간극장 뭐 어려운 우리 이웃을 가서 좀 상황이 어려운 형편을 설명을 하는데 자, 이분 사이즈를 잡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킵니다. VJ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얘기하다가 좀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죠? 자, 눈물을 흘릴 때 카메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잡아야죠. 줌 쫙 들어서 눈물 잡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울죠? 우는 소리 어디로 들어가요? 카메라의 마이크 오디오로 들어가죠. 자, 만약에 그 눈물, 영상미는 받쳐졌지만 오디오가 그 훌쩍거리는 그 울음소리가 안 들어갔다면 시청자들에게 감동이 안 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기자가 캠코더로 찍었는데 이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에 딸린 무선 마이크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자, 이 무선 마이크가 달린 걸 모르고 카메라의 그 영상에서 슛 아웃됐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뭐 온갖 욕설을 합니다.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뭐 기밀 누설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디오에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겠죠. 만약에 녹화 버튼을 스톱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비디오도 중요하지만 오디오도 때로는 굉장히 비디오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뷰 등을 할 때도 반드시 화면 속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뷰를 할 때 이것도 사이즈에 관련된 얘기인데 화면이 이렇게 16대 9 화면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백이 이렇게 띄어야 되고요. 이건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 규칙을 벗어나서 뭐 의도대로 찍으셔도 상관없지만 왼쪽을 본다 했을 때는 왼쪽에 여백이 좀 비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상외로 좋은 인터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의 감정에 조응한 카메라에 워킹을 해라. 대상의 감정. 이거는 그 카메라 워킹에 관한 문제인데, 워킹이라는 게 카메라를 들고 이제 제가 이제 무빙을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다리를 뭐 얼마 전에 심하게서 지금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의 감정에 맞게끔 이렇게 기부스한 다리도 한번 비춰주고 틸업하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인터뷰 다 끝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축구 선수님, 저 기부스한 다리만 한 10초 찍겠습니다 하고 다리만 이렇게 10초 찍고 편집할 때 인터뷰 중간에 이렇게 덮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감정에 조응한 카메라의 워킹을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씬의 감정에 조응한, 씬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기록하라. 이거는 현장감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현장에 우리가 나갔는데 이렇게 찍으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돌발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뭐 주치자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는 허락을 받은 자만이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누가 제재를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록을 하는 것만큼 가장 생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왜 그 공부도 방구석에서 하고 게임도 방구석에서 하고 이러면 사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찍을 때 현장을 좀 많이 나가시고 야외 촬영 많이 해보시면은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방송 같네 라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현장에서 기록하고,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것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먹거리 뭐 관련된 프로그램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도찰이거든요. 뭐냐면 카메라를 켜고 현장을 갔는데 실컷 찍다가 보니까 이거 찍지 마 뭐 했을 때 아예 안 찍을게요 라고 하지, 카메라를 내려놨지만 사실은 레코딩 버튼을 안 끈 거죠. 예, 이렇게 들고선 다 찍은 거고, 여기 뭐 안경캠이라든지 몰캠 가지고 생생하게 기록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좀 아무래도 카메라 끄는 것보단 켜놓는 게 낫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값 안 들잖아요. 처음에 샀으면 필름값 안 들듯이 계속 켜놓고 어떤 것들을 담아놓는 것, 그런 것이 현장에 나간 PD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많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100번을 하느냐 50번을 하느냐 10번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마음가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는 이때 이거는 줄이고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능력 향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 제가 원하고자 하는 학습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등산 바위에 올라가서 찍는 거는 시청자 고려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안정적인 촬영이 곧 프로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요. 촬영 도입 단계에서 연출까지 미리 판단해서 많은 분량을 확보해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촬영 도입 단계에서 내가 이제 연출을 하잖아요. 현장을 가는데 찍을 것만 딱딱딱 찍어와서 사무실에 왔는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아차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놓친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찍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 단계에서 계획을 좀 잘 세워두시고 연출까지 미리 판단을 해서 현장을 가신다면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고 뭐 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다양한 그림이 어떻게 걸릴지 미지수라면 말 그대로 다양하게 촬영.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서 했던 얘기도 같은 얘기고요. 자, 어떤 그 재난 현장, 자, 우리 9.11 테러 때 그 비행기가 이제 타워에 충돌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죠. 그거를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인터뷰 촬영을 할 때, 어떤 기념 촬영을 할 때 마침 뒤에 걸린 건데, 자, 이 카메라는 하는 순간 뭐 구경하기 바빠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레코딩을 안 끄고 계속 그 사고를 찍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림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도 굉장히 뭐 비싼 값에 뭐 팔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림 많이 찍어두란 얘기, 다양한 각도 많이 찍어두란 얘기, 분명히 여러분이 제 강의 이제 한 중반부터 7강 이후로 편집 단계에 가서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촬영을 안정적으로 좀 찍고 초보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그런 것들을 예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 수강 때는 보다 알찬 실전 강의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